안녕하세요. 어피니티 디자이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머지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의 다른 기능들 몇 가지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사용했던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그라디언트 툴 사용하기 전에 우리 파일 메뉴에서 New 하신 다음에 여기서 A4 크기 가로로 CMYK 모드로 지정하고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 그리고 나서 위에 필 색상 박스를 클릭하면 그라디언트를 입혀 주실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왼쪽에 보시면 필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필 툴은요, 여기에다가 우리 필이라는 거는 여기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채우기 전에 먼저 레이어가 하나 있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Add Pixel Layer 클릭해서 이렇게 픽셀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스와치에서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은요, 그라디언트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라디언트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바가 여기 화면에 작업 영역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색상 박스에서 점과 이렇게 점의 색상을 바꿔주면은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바뀌고, 다음 가운데에다가 한 번 더 찍으면 점이 추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점을 찍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가운데 그라디언트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선들을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 수직선 있죠? 이 수직선 바를 또 이동시켜 주시면 그라디언트의 요 변화하는 위치 또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빨간색이 더 줄을 이루고, 어떤 거는 보라색이 더 줄을 이루는 식의 그라디언트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점이 이렇게 비스듬하면 어때요?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비스듬하게 적용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뒤바뀌고 싶어요. 그러면 리버스 그라디언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양옆이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단에 타입을 보시면은요, 지금은 이렇게 라이너라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솔리드는 아까 면처럼 면 색상, 그러니까 하나의 색상으로 전부 다 입히는 걸 말하고요. 자, 엘립티컬 눌러보시면 자, 방사형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바를 보시면 지금 수직과 수평이 지금 우리가 회전시켜서 그런데, 자, 수직 바와 수평 바가 만나는 요 지점이 그라디언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닫아 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점 클릭해서 또 색상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쵸? 다음에 일립티컬 다음에는 레디얼 해서 자, 일립티컬은 타원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요 레디얼은 이렇게 정원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바가 아까 일립티컬에서는 두 개의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바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타원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립티컬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평바와 수직바가 서로 길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중간에 옆에 위에 보시면 Maintain Fill Aspect Ratio 해서
자, 얘가 눌려져 있으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율을 잠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아이콘을 다시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또 그라디언트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니컬. 얘는 콘. 우리가 왜 종이를 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감싸면 원뿔 형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원뿔형처럼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 식의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 끝에 점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상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선 위에다가 또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색상들, 돌아가는 색상들 선택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색상 클릭해서 자, 이런 식의 배경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비트맵은요, 요 뒤에 이런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이 이미지가 이제 그라디언트가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더 고급으로 갔을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라디언트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라디언트 툴은요, 자, 이렇게 하고서 제가 무브 툴을 눌렀어요. 무브 툴을 누르고 다시 그라디언트 키를 누르면 그 바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라디언트 하고 나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그라디언트를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색상 박스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초기화가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고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면 끝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 그라디언트 툴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도형으로 배경을 그린 다음에 이 도형에서 있는 필 박스 있잖아요. 여기서 그라디언트 적용을 시켜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색상 조절하시고요. 다음에 여기도 클릭해서 색상 조절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방사형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 자, 이럴 때 자, 이렇게 지금 콘 모양이 이상해요. 그죠? 이럴 때 그라디언트 필 툴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가 이상하게 저 왼쪽에 쏠려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좀 줄여 주시고 자, 이렇게 조절해 놓고 다시 도형 클릭 해 주시면은 얘는 이 도형이 계속 살아있는 한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라디언트를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게 나중에 수정하기가 훨씬 간단하겠죠. 자, 이 위에다가 도형을 아까처럼 하고서 검정색을 입혀볼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툴. 얘는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그라디언트 툴과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도형 위에다가 아까처럼 클릭 드래그해서 발을 만드니까 어때요? 원래 검정색이었던 애가 이런 식으로 검정색에서 점점 사라져서 뒤에 배경이 비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래서 이 트랜스페어런시 툴은 V키 누르고서 트랜스페어런시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점을 클릭합니다. 혹은 위에 박스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자, 이 점에서는 오파시티 값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검정색 도형이니까 오파시티 불투명도가 100이다 라는 거는
검정색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 클릭하면은 오파시티가 0이에요. 그러면은 아예 투명한 종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넘어가는 이미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투명하니까 요 뒤에 있는 배경이 비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어떤 효과나 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낼 때 사용하는 게 트랜스페어런시 툴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라디언트 툴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 도형 지워주고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가 입혀져 있는데요. 자, 필 색상 클릭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탭으로 가서 자, 컬러를 자, 이 색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오파시티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쭉 줄여보면은 어때요? 투명도가 조절이 되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 투명한 부분에서 점점 색상이 있는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버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피 이미지가 남고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갈수록 검정색으로 변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PPT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막 효과 준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고서 그다음에 텍스트로 저 꾸며주면 이런 식으로 뭐 PPT 뭐 이런 표지나 저 내용 같은 거 이미지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페어런시 툴은 우리 여기서 오파시티 값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를 알아서 저 미리 해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와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부드럽게 표현시켜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스와치 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와치 툴은 우리가 이렇게 도형에다 색상을 입힐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상을 미리 우리 팔레트처럼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서 내가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스와치 기능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그레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그라디언트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스와치도 우리가 기능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색상을 입히려면은 선택을 하고서 자,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컬러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팬톤 컬러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겠죠. 다음에 컬러에서 선택, 또 선택, 얘도 선택, 클릭, 선택.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입혀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 애들을 전부 이 색상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색상을 복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이 색상 찍어서 나머지 도형들 선택하고서 이 색상 선택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근데 항상 우리가 이 스포이드를 끌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쓰기에는 너무 귀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스와치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스와치로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나의 새로운 팔레트를 만들 겁니다. 자, 새로운 팔레트를 만들려면은요, 요 패널들 끝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저 가로 선의 아이콘 보이시죠? 자,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dd 도큐먼트 팔레트 눌러줍니다. 여기서 아까 문서에 있는 팔레트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d 도큐먼트 팔레트 클릭 해주시면 자, unnamed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팔레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돼요. 보시면 얘는 아예 스와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unnamed라는 이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팔레트 이름 새로 다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5번째 줄에 보면은 rename 팔레트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rename 팔레트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팔레트 이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작업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성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스와치 이렇게 지정하고서 OK 누르면 이름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와치가 만들어지는 기준은요,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이 된 색상을 스와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색상이 반영되도록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상을 찾은 다음에 만들어주고서 자, 얘를 스와치로 어떻게 만드냐면 스와치 이름 옆에 보시면 아이콘 2개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 보시면 Add Current Fill to Palette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최근 내가 적용한 색상을 스와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스와치대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스와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바로바로 시켜주실 수가 있겠죠. 굳이 스포이드로 찍지 않아도. 자, 아니면은 이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있어요. 그러면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 놓고서 비슷한 색상이라서 조금 다르게 요 색상이 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옆에 이제 색상이 저장이 되었죠? 이 색상을 클릭하면은 이쪽 색상도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Add Current Fill to Palette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와치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가 저장이 되니까 그냥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적용해 놓은 스와치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스와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또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HSL 컬러 휠로 바꾼 다음에 스와치 색상을 또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색상으로 바꿔준다 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스와치 더블 클릭해서 또 다른 색상으로 변경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다시 도형 클릭해서 이 스와치 입혀주고 도형 클릭해서 이 스와치 입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와치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스와치가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스와치라는 겁니다. 자, 이 글로벌 스와치는 언제 사용을 하냐? 자, 얘네 도형들을 전부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색상이 아니고 이 파란 색상이에요. 그러면 얘를 또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스와치 입혀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글로벌 스와치를 이용하면은 어떤 게 편리하냐? 일단은 요 Add Current Fill to Palette 옆에 또 아이콘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얘는 Add Current Color to Palette as a Global Color 해서 자, 글로벌 컬러를 만드는 스와치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색상의 스와치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스와치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삼각 모양의 모서리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글로벌 컬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도형들에다가 이 글로벌 컬러 스와치를 입혀줄게요. 그러면 뭐 똑같이 색상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들을 전부 같은 색상으로 해야 되는데 얘를 보라색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객체를 클릭하고서 선택해서 입혀주고 다음에 또 얘는 또 파란색 얘도 파란색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글로벌 컬러로 지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자, 이 글로벌 컬러의 스와치를 변경해 주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이 스와치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작업 영역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스와치를 변경하면은 이 글로벌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든 객체들의 색상이 자, 이 스와치 색상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색상들을 지정을 해놓고서 걔를 글로벌 컬러로 만들어 주시면 훨씬 간단하게 색상을 수정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글로벌 스와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윗줄에 있는 애들이랑 아랫줄의 애들이랑 색상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자, 윗줄은 이 글로벌 스와치를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자, 글로벌 스와치 하나 더 만들어줘서 아랫줄은 두 번째 글로벌 스와치로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글로벌 스와치 변경해주면 아랫줄 애들 알아서 색상 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글로벌 스와치 적용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런 글로벌 스와치의 이름들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형 윗줄, 얘는 도형 아랫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스와치를 오른쪽 키 눌러주시면 여기서 리네임 글로벌 컬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변경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네임 한 다음에 얘는 윗줄 도형 해주시면은 자, 얘는 이제 윗줄 도형에 입히는 글로벌 컬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키 눌러서 리네임 글로벌 컬러 한 다음에 얘는 아랫줄 도형 해주시면 얘는 아랫줄에만 입힌다라고 내가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글로벌 컬러 4, 글로벌 컬러 5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또 확실하게 변경을 시켜주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렇게 애써 만든 스와치는요, 우리가 다른 파일,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스와치를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스와치를요,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다시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익스포트 팔레트, 내 팔레트를 내보내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익스포트 팔레트 클릭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이 어피니티 팔레트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스와치로 해놓고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일로 넘어가서 다시 스와치 패널에서 오른쪽 상단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임포트 팔레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as 도큐멘트 팔레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저장한 팔레트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저장했던 스와치 파일을 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와치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와치를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서 그때그때 불러와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와치 기능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훨씬 색상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과정도 한번씩 해보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도 브러쉬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름을 보시면 벡터 브러쉬 툴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 그린 브러쉬 툴은요, 픽셀을 이용해서 그렸다면, 자, 얘는요, 벡터 브러쉬 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브러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레이어 보시면 커브 레이어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노드 툴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펜 툴로 그린 것과 같이 자, 커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벡터 선이 그려지게 되는 브러쉬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도 얘는 픽셀이 아니고 벡터 선이다. 그래서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두께값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두께값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브러쉬 패널로 넘어가시면 자, 이 브러쉬의 모양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브러쉬의 종류를 바꾸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펜슬, 펜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얘는 픽셀이 아니라 선택을 해보면 중앙에 커브 선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벡터 라인으로 그려지는 선이다, 브러쉬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펜슬 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커브 벡터 선으로 그려지는 펜슬 도구이고요. 마찬가지로 브러쉬 똑같이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툴 이용해서 이렇게 커브 수정도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제가 이 강아지 부분만 잘라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어피니티 포토에서 했었던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도형을 그리고요. 자, 이 도형 안에다가 이 이미지를 집어넣는 기능이었죠. 그냥 이 이미지를 이동을 시켜주는데 자, 그냥 위로 이렇게 올리면 레이어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서 도형의 이름 아래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놓아주면은 자, 이 도형 안에 이미지가 속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각형 안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어피니티 포토에선 선택 툴이란 게 있어서 내가 지정하고 싶은 부분을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J로 붙여넣기 복제를 했었는데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크롭 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왼쪽에 보시면 벡터 크롭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펜 툴로 뭔가를 그렸어요. 자, 근데 이 모양을 잘라내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스와치 자, 이렇게 하고서 잘라내고 싶어요. 그럼 벡터 크롭 툴 이용하시면은 주변으로 이렇게 우리 크롭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기 위한 어떤 틀이 생깁니다. 자, 이 틀 조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테두리 박스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는 완벽하게 잘려진 게 아니라 그냥 잘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리핑 마스크도 같은 거죠. 이 도형 안에 이 이미지를 넣어서 잘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벡터 라인이 잘려진 게 아니고 잘려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 크롭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려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 나는 무조건 선택 영역 이용해서 딱 이 주변에 남기지 않고 잘라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 페르소나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피니티 디자이너에도 이런 페르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바로 픽셀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이 픽셀 페르소나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피니티 포토에서 자주 봤었던 도구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피니티 포토에서 작업했었던 방식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냥 디자이너 페르소나, 그냥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는 보통 벡터 라인으로 작업을 다 했었다라면 이 픽셀 페르소나에서는 이미지를 수정이나 편집, 보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 툴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J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브러쉬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닫지 툴, 그 다음에 번 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이너로 넘어와서요. 여기서 나는 이 이미지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레이어 창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레이어 이펙트 배웠죠? 어드저스트먼트 조정 레이어 배웠죠? 그 다음에 마스크 레이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 작업하던 방식대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작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HSL 하시면 이런 식으로 HSL 조정 레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저 위에 지금 복사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도 이미지 보정, 편집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피니티 디자이너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어피니티 포토와 겹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간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했던 펜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